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고 공산당 체제는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상무위원회에서의 공개적 이견, 군부 인사들의 이상 징후,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권력 균열의 신호들이 하나씩 아주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붕괴의 전조 시진핑 체제는 이미 내부에서 금이 가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 궁지에 몰린 겁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둘러싼 정황은 더 이상 일시적 소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상무위원회에서 장유샤 관련 제명 결의에 반대 기류가 공개적으로 포착됐다는 관측,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군부 인사 동향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최고 지도자의 통제력이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신호다. 중국 정치에서 상무위원회는 단순한 합의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온도계다. 이곳에서 이견이 노출됐다는 정황 자체가 이미 내부 권력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친인척 비리 의혹 모호류 지도자 신화의 붕괴. 해외 중화권 매체와 일부 정보기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진핑 친인척 및 측근 라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동산 금융에너지 부문에서의 특혜, 차명 자산 관리, 해외 자산 은닉 가능성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의혹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체제는 반부패를 정당성의 핵심 기둥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반부패 프레임이 친인척과 핵심 측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체제의 도덕적 우위는 급격히 무너진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위선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군부의 이탈 조짐 권력 붕괴의 결정적 변수, 중국 현대 정치에서 정권의 존속을 가르는 마지막 변수는 언제나 군부였다. 당과 정부가 흔들려도 군이 붙잡고 있으면 체제는 연명한다. 반대로 군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권력은 시간 문제가 된다. 최근 군 고위층을 둘러싼 잦은 인사교체, 설명되지 않는 실각, 그리고 특정 인사에 대한 처리가 상무위원회에서조차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정황은 군이 더 이상 단일한 정치 의지 아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충성의 문제라기보다 생존 계산의 변화다. 군은 늘 가장 늦게 움직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체제를 바꾼다. 인민봉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인민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감시 기술, 공안력, 정보 통제를 근거로 든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를 보여준다. 대중봉기는 항상 엘리트 분열 이후에 나타난다. 민심은 원인이 아니라 권력 붕괴를 가시화하는 최종 단계다. 현재 중국 사회에는 이미 충분한 연료가 쌓여 있다.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재정 위기, 중산층 자산 증발은 더 이상 선전으로 가릴 수 없는 수준이다. 만약 군과 지도부 내부에서 더 이상 이 지도자와 함께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확산된다면 민심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몰락은 쿠데타가 아니라 탈출러시로 온다. 시진핑의 몰락은 탱크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핵심 인사들의 침묵 책임 떠넘기기, 충성 경쟁의 급속한 시금, 그리고 우리는 몰랐다는 집단적 거리두기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징조는 중국에 곧 닥칠 충격 변화의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바로 상무위원회 내 공개적 반대 기류, 친인척 비리 의혹의 재부상, 군부의 미묘한 이탈이다. 이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이다. 결론은 체제는 아직 서 있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다. 지금의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인다. 그러나 권력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와 공포의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체제는 순식간에 공허해진다. 시진핑이 당장 실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구축한 개인 권력 집중 모델은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이 보다 냉정한 진단이다. 역사는 이런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왔다. 그는 아직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시진핑 체제는 아직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체제를 떠받치던 신뢰와 공포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왜 킬라인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까요? 저명한 논평가 탕하오는 최근 자신의 프로그램 세계의 교차로에서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으며 중산층의 대규모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를 되돌릴 힘이 없습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정권의 장기 통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은 내외부 투쟁을 지속하고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사회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신시대 문화대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주요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 인민에게 세 가지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부가 급격히 감소하여 빈곤이 심화될 것이고, 둘째,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발전하는 반면 민간 부문은 위축되어 국민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것이며, 셋째, 정치적으로는 문화대혁명의 참극이 되풀이되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탕하오는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살인 노선을 홍보하는 것은 2026년이 중국 인민에게 큰 고통의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중국의 친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무서운 살인 노선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인민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고 심지어 인민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지표가 공개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1월 17일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0만 건이 넘는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징계 인원이 1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년 이래 최고치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100만 건 이상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징계 인원은 100% 이상 증가하여 기존 기록을 경신하고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 정지 화면을 재차 언급한 것과 시진핑이 직접 발탁했던 고위 관료들의 몰락이 맞물려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노력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부패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해 동안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025년 전국 기율검사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수사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전국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총 101만 2천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98만 3천 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69명은 성급 및 부처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동시에 3만 3천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4,30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공산당의 전국 기율검사감독기관은 416만 8천 건의 불만 및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중 128만 2천 건은 고발 및 징계였습니다. 또한 잠재적 문제와 관련된 263만 건의 제보를 처리했습니다. 총 101만 2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성급 및 부처급 공무원 115명, 국급급 공무원 5,016명, 현급 공무원 4만 1천 명, 향급급 공무원 13만 7천 명, 그리고 현직 또는 전직 마을 당지부 서기 및 마을위원회 위원장 9만 1천 명이 포함됩니다. 총 98만 3천 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72만 7천 명은 당 징계를, 32만 1천 명은 행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성급 또는 부처급 이상 공무원 69명, 국급 공무원 4,155명, 현급 공무원 3만 5천 명, 향급 공무원 12만 5천 명, 총경 13만 3천 명, 그리고 농촌, 기업 등의 기타 직원 68만 6천 명이 포함됩니다. 2024년 중국 공산당의 전국 기율검사감독기관은 87만 7천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88만 9천 명을 징계했는데 여기에는 73명의 성급 및 부처급 이상 고위 관리가 포함됩니다.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접수 건수는 약 13만 5천 건 증가했고 징계 건수는 9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무원의 이른바 기율위반에 대한 처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5년 징계 대상자 수는 2024년 대비 10.6% 증가하여 기존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있다. 각급별 사건 접수 건수와 징계 조치 분포를 보면 도급 공무원이나 국급 공무원이 저지른 사건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오히려 은명급 공무원들이 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과 인터뷰한 중국 문학사학자 왕핑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조사받고 처벌받았는지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하층민에게 전가해온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왕핑은 사건 접수와 징계 조치가 주로 일선 조직, 특히 핵심 권력 집단이 아닌 곳에서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부의 결정과 규칙은 대체로 변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분배 방식이 권력의 핵심에 대한 진정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뿌리 계층을 겨냥한 집중적인 숙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계층은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완충지대로 취급되는 반면 실제로 규칙을 제정하고 자원 배분을 통제하는 중간 및 상위 계층은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의 실패를 인정하며 두 가지 정황을 재차 강조했다. 시진핑은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부패와의 전쟁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부패의 온상과 환경을 근절하는 과제는 여전히 어렵고 무겁다고 강조하며 양면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체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불순한 속셈을 품은 이중적인 인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연구자 라이젠핑은 두 가지 부류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공산당의 메커니즘, 즉 일당 독재 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무제한적인 권력이 뇌물을 요구하고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이젠핑은 무제한적이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주의적 권력 하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부패를 척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공산당은 단지 반부패 기치를 높이 들고 당내외에서 숙청을 자행할 뿐이다. 베테랑 언론인 왕재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진핑이 두 가지 정지 화면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왕재는 8년 전 시진핑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정치 보고를 할 당시감이 부패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 달성되었고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인 기세가 형성되고 공고해졌으며 반부패 운동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언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은 여전히 존재하는 두 가지의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10년 넘게 지속된 반부패 운동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뺨을 맞은 듯한 모욕이며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모든 사람의 뺨을 때리는 뻔뻔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재는 시진의 반부패 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권력을 우리에 가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을 우리에 가둬야만 부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충성도를 부패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부패의 선두에 서 있으니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관리도 없고 탐욕스럽지 않은 관리도 없습니다. 그는 반부패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시진핑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력 가치를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부패의 온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한 이후 반부패 운동이 지속적인 수사 물결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720만 명 이상을 처벌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부패 척결, 시진핑과 그의 정책에 대한 충성도 강화 그리고 그의 지도력 공고화입니다. 한 정치학자는 매년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모는 정상적인 감시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제가 일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당국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평론가이자 베이징 스프링 명예 편집장인 후핑은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연루된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루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규모 부패는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며 주로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고위 관료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키고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체제가 부패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부패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대규모 숙청은 체제 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 불신과 권력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군과 당,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더 강한 통제와 더 잦은 숙청으로 위기를 덮으려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결코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 군부와 권력 핵심에서 어떤 추가 숙청과 내부 충돌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 체제가 과연 스스로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였습니다.